자, 하나는 지금 넓이, 하나는 제목은 뭐 이제 교과서에 이제 속도하고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하고 위치 거리 하나네요. 비중이 이게 좀 크죠? 이쪽이 좀 비중이 많은 편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기하학적 의미가 있어서 그 내용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배운 거 좀 확인해 보시면 기하학적 의미했던 건데 시험에도 봤어요. 손한계에서도 fx 이렇게 있어요. y는 fx, x축 a, b, c, 여기 넓이 s1, 여기 넓이 s2. 그러면은 그 당시에 기하학적 의미는 정적분의 의미가 뭐냐니까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뭐냐 이거였고, 마찬가지로 인티그럴 b에서 c까지 fx dx는 뭐냐, 이게 이제 기하학적 의미를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거는 뭐냐 했는데 a에서 b까지가 p적분함수가 다 양인대니까 그냥 뭐랑 같다? 넓이랑 같다였고, b에서 c까지는 p적분함수가 다 음인대니까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이게 기하학적 의미. 이것만 바꾸면 정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제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뭐냐면 좌우변만 바꿔주면 좌우변. 무슨 말이냐면은 이야기 자체가 주체가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S1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하면 S1은요, 양인대잖아요. A에서 B까지 F를 적분하면 돼요. 정적분하면 돼요. 이게 S1 구하는 거 넓이. 그럼 S2는 넓이 어떻게 구하니? B에서 C까지 적분인데요. 대신 B에서 C까지는 함수가 음인대잖아요. 그럼 넓이 구하려면은 P적분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적분을 해야 돼요. 이게 넓이. 그러니까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하고 정적분의 활용 넓이하고는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좌변 우변의 주체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두 가지 사실을 갖다 싸잡아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 도형이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은 넓이는 인티그럴 정적분을 하면 되는데, 우선은 x축하고 만나는 점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그때 잘 보니까 얘는 그냥 fx고 얘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해야 됐단 말이야. 왜 달라졌냐를 보니까 S1처럼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의 함수가 양이면 그냥 fx, 음이면 마이너스 fx를 p적분함수에다가 넣으면 돼요. 자, 양이면 그냥 쓰고 음이면 마이너스 달고 쓴다. 우리가 아는 수학적 비유가 뭐예요? 절대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싸잡아서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 함수를 정적분하면 되는데, 대신 넓이는 누구를 정적분해야 되는 거냐면은 p적분함수의 절대값을 정적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적분함수의 절대값 되어 있으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는 소리구나, 이 소리라고. 니네 앞에 정적분 파트에 서남계 시험 문제도 있었고 그냥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 0에서 뭐 3까지 적분해라 이런 거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 안에 그래프가 마일에서 1이니까 0에서 3까지면은 뭐 1에서 끊어서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 그때 계산은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말이 달라지는 게, 배우기 전에는 그냥 절대값 적분이니까 구간 나눠라 이 소리고, 배우고 나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얘랑 x가 0에서 3까지 둘러싸인 넓이 구해라 그 소리구나, 뭐 이렇게 말만 바뀌는 것 뿐입니다. 뭐 어쨌든 뭐 장황하게 얘기는 했는데 결론은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절대값을 적분하면 넓이에요. 절대값을 적분하면 넓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할 때 절대값 하냐? 절대값 안 해요. 그냥 바로 풀어요. 바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걔가 양이면은 플러스 적분하고 음이면은 마이너스 적분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제 물음이 한 번에 fx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fx가 x축과 둘러싸인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둘러싸인 넓이는 인티그럴 a에서 c까지 fx의 절대값을 적분한다 이거거든. 하지만 이런 거 안 써. 이제 그냥 이거 안 쓰고 바로 풀이로 들어가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우선 a에서 b까지는 양인대잖아. 그럼 그냥 적분. b에서 c까지는 음인대잖아. 마이너스 달고 적분. 바로 이렇게 절대값 풀어서 쓰지 절대값 기호 쓰진 않아요. 그냥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의미만. 절대값을 적분하면 넓이구나. 됐어요? 지금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얘기했고 뭐 x축과 둘러싸인 넓이만 하냐? 그건 아니고 두 곡선하고 곡선이 둘러싸인 넓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fx, gx 둘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는 거는 이런데 넓이를 구하려는 거거든. 이런데 넓이, 여기 넓이를 구하려는 건데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알파 a라고 하자. a, b, c라고 나왔다고 치면은 저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 배웠던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a에서 b까지는 누구를 적분하면 되냐? 저 넓이를 나타내고 싶으면 우리가 그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 막대기 얘기했죠? 함수값 막대기 더해지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넓이를 구할 거면은 예를 들어 요 왼쪽 넓이를 구할 거면은 요 놈의 함수값에서 요 놈의 함수값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당연히 그러면 요만큼 남을 거 아니야. 그게 연속적으로 그려지면 이 넓이가 되는 거 아니야. 반면에 이쪽에서는 이놈의 함수값에서 이놈의 함수값을 빼면은 요만큼이 남을 거니까 계속 그게 연속적으로 되면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까지의 둘러싸인 넓이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면 돼? F에서 G를 빼면 되죠. 맞아요? B에서 C까지의 넓이는 G에서 F를 빼면 되죠. 다시 말하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되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그죠? 아까 방금 배웠던 X축하고 둘러싸인 것도 실은 그걸 한 거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아래 게 뭐야? X축이니까 X축을 함수로 나타내면 식으로 나타내면 뭐야? Y는 0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그냥 fx고 얘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지. 맞아? 오케이? 뭐 결론은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든 곡선끼리 둘러싸인 넓이든 넓이는 p적분 함수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죠? 여기 점이 뭐지? 파란색 점이 나만 보이나? 파란색 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네, 멀리 있으면 안 보이긴 하네. 가까이 있으면 보여. 피곤해서 그런가? 오씨, 자. 보여 안 보여? 네? 파란색. 보여요? 보이지? 네. 군데군데 있는 거. 군데군데까지는 모르겠다. 헛거 보냐? 뭘 보는 거야 얘는? 아니 쌤이 찍은데 파란색. 보여? 보인다고요. 군데군데 아니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맞아? 네. 여기. 나만 보이는 게 아니지? 무슨 이상한 거 아니까 빨리. 아니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혹시 또 뭐 나갔나 싶어가지고. 됐어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자, 두 곡선이 있어요.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요. 여기 구하란 소리죠. 여기 구하란 소리죠. 그럼 니네 이제 구하는 방법 방금 배웠거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냐? 이제 구하려면. 저거를 구하려면 이제 구하는 방법은 방금 배웠고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교점의 x좌표부터 구해야죠. 첫 번째가 항상 교점의 x좌표부터 구해야 되고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보여? 1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배웠던 둘을 연립한 거에 실근을 구하시면 되죠. 맞아요? 이거의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면 여기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적분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요거부터 하셔야 돼.
대부분 이제 아예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걸 안 해놓으니까 아무것도 시작도 못 하는 거야. 오히려 이 뒤에 거는 그냥 잘 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된다고. 비적분함수가. 활용은 이게 다예요. 기본 개념은. 기본 개념은 이게 다고 이제. 저 그지가 뭐 또 왔네. 저기다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다니라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건 뭐야?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은 이제 214쪽에 보충 학습이 있는데 이건 보충은 아니고 여러분이 필수로 외우셔야 되는 거. 넓이에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기본 공식. 우선은 다 가르쳐 드리긴 하겠는데 더 외울 사람은 다 외우시는 거고 뭐 부담스러우신 분은 하나만 외우시는 거고 크게 이제 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2차 함수랑 관련된 공식이 있고요. 2차랑 그 다음에 3차랑 관련된 공식이 있는데 넓이를 구하는. 자, 2차랑 관련된 공식은 우선 언제 쓰는 거냐? 지금 그려드리는 요런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있는데 요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예요. 그때 이 넓이를 구하라 그래요. 넓이를 그냥 앞으로 s라고 할 거야. 그럼 이 s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공식. 원래는 적분하면 되는 거죠. 정적분 안 하고 그냥 공식. 그럼 이때만 쓰냐? 아니고 2차 함수가 있는데요. x축 말고 비스듬한 직선이에요. 그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예요. 그때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서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 있어요. 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럼 저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s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차의 세제곱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는 뭐냐? 뭐겠니? 뭔 차겠니? 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있잖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기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겠죠? 왠지는 됐고 질문 있어요? 이렇게 써먹으라는 건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최고차항의 절대값 계수 차. 가끔 인간들 중에 여기 이제 차를 갖다가 분명히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교점의 한글로 풀어 쓰시면 교점의 x좌표의 차예요. 근데 가끔 여기를 구한 애들이 있어요. 차를 구하랬더니 여기 이거를 구한 애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이 길이 아닙니다. 자, 얘는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할 때 얘 거 따라가면 되죠. 얘는 최고차항 계수할 때 당연히 얘 거 따라가면 되죠. 2차. 근데 얘는 최고차항 계수하면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그죠? 막말로 예를 들어서 얘는 최고차 예를 들어 2x 제곱이었다고 치고 얘는 뭐 마이너스 x 제곱이었다고 치면은 그럼 얘는 최고차항 계수 따라가랬는데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하랬는데 그럼 최고차항 계수 얼마 해야 되겠어요? 둘이 3 하셔야 돼요. 3. 둘이 연립한 거. 연립. 오케이? 쟤는 또 자. 아니, 뒤에 앉아서 잘 것 같으면 저기 일어나 있어. 일어나 있으면 자세가 불량인 것이. 알겠어, 시연아? 네. 잤어? 아니 안 됐습니다. 네 눈을 다른 애들이 쳐다보잖아. 네. 다른 애들이 보면 다 알 거야. 쟤 잤네. 네 눈이 지금 되게 촉촉히 젖어 있어. 왜 슬퍼? 그럼 안 자는데 왜 그래? 슬프냐고? 안 슬퍼요. 안 슬퍼? 그래서 슬프게 해줘? 아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정도 하나 납득하시면 좋겠는데 아까 했으니까 그 얘기랑 같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요 2차 함수하고 지금 얘가 x의 제곱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만난 점이 뭐야 그러면?
y라고 2야? 이거잖아. 만약에 y는 x 제곱하고 y는 x 더하기 2를 그렸어. 그럼 둘이 연립하면 만나는 점의 x좌표 뭐야? y라고 2지. 그러면은 내가 니네한테 이 넓이 구하라고 하는 거랑 이 넓이 구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공식을 쓰면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오겠어? 다른 값이 나오겠어? 같은 값이 나오겠지. 근데 이게 좀 기하학적으로 납득이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실제로 x의 값이 여기 지금 마일이죠. 여기 마일이죠. 그때 함수값이 빵입니다. 자, x가 한 이 정도잖아요. x가 동일하게 한 같은 값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넓이라는 거에 기하학적 의미에서 요 함수값 막대기 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막대기 길이랑 요 막대기 길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얘랑 얘랑 넓이가 같은 겁니다. 그걸 대수적으로 계산하면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참고로 알아두시려면 알아두시고. 자, 알겠습니까? 같은 넓이. 내가 이따가 괜찮은 시청각 자료가 있으면 찾아볼게. 자, 우선은 넘어가서. 자, 요거는 그래서 필수로 외우세요. 이거는 솔직히 외워두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써먹을 거리가 되게 많아요. 니네가 안 써먹는 애들은 써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써먹는 거지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쟤는 꼭 외우셔야 되겠고. 슬퍼? 안 슬퍼요. 안 슬프면 일어나 있어 이씨. 누가 봐도 슬퍼 보여. 내가 다 슬퍼서 눈물이 날라 그러네 이씨. 아니 내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너 다른 친구도 한번 봐봐. 눈 봐봐. 촉촉히 젖어 있어. 알겠습니다. 자, 3차는 의자를 몇 개 뺄까? 차라리 책상을? 어차피 다 서 있으면 어차피 이제 방학 특강 끝났으니까 뒤로 특강 뺄 거야 이제. 자, 이렇게 해서 3차가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알파, 베타. 요때 요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3차. 또 x축하고만 되냐? 아니고요. 요렇게 접선이 있어요. 직선. 알파, 베타예요. 요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또 3차가 있어요. 2차가 있어요. 여기 알파, 베타.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런 애들은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S는 12분의 최고차 항의 계수하고 곱하기 차의 몇 제곱일 것 같아? 세제곱. 세제곱. 제가 세제곱인데 찍어도 4제곱입니다. 4제곱. 그래서 얘는 필수. 요거는 선택인데 오히려 실제로 중하위권이나 하위권 친구들이 더 많이 외우고 다닙니다. 왜? 그냥 적분을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공식이라도 외우라 그래. 그런 애들한테. 공식이라도.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항상 이거를 가르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내가? 이걸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는 이거를 다 외울 거야. 써보긴 해야 되는데 얘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아 이때 쓰는 공식이고 이때 쓰는 식이다 이거를 같이 가셔야지 그래야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3차 쪽에서 냄새를 맡았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얘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밑에서 여기가 알파 베타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최고차 계수 같으면 얘랑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똑같겠지. 대수적으로 계산해도 똑같겠지만 우리가 대칭성 배웠잖아. 3차의 대칭성.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얘랑 대칭 아니었잖아요. 그죠? 밑으로도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3차의 공식은 12분의 최고차 항계수에다 곱하기 교점의 x좌표의 차의 4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참 써먹을 때가 많긴 해요. 알아두시면 되게 좀 산수가 줄어들긴 하는데 산수를 줄여야 되는 건 확실한 거는 상위권 목표예요. 왜? 걔네는 산수를 줄이고 신유형이나 고난도를 더 고민을 하라고 산수를 줄이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솔직히 어쨌든 공식에 대한 암기를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답이 나오면 장땡. 답이 나오면. 됐죠? 그죠?
넘어가서 3차 빼기 3차일 때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 안 공부할 것 같은데. 이 공식을 쓰는 조건이 언제냐면은 잘 보시면은 조건이 한개 있어. 그 적분 구간이 알파에서 베타야. 그지? 네. 그리고 P적분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 그딴 거 치우면은 P적분 함수가 2차일 때에는 x-알파, x-베타의 절대값이야. 3차일 때에는 x-알파의 제곱, 베타의 절대값이야. 제곱이 1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공식 알려드린 거는 2차, 3차 쓴다기보다는 적분 구간이 적분 구간이 근이고요. P적분 함수가 걔네 둘로 인수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쓰는 공식이긴 해요. 그럼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네. 여기가 그러니까 원래 3, 2 이런 것도 있고요. 다.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고등교과에서는 안 나와. 이것까지만 외워둬도 크게 하자는 없어. 그렇고 자 그럼 여기서 했고요 했어요. 했습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정말 교과 외입니다.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교과 외니까 몰라도 돼요. 당연히 몰라도 되고요. 대신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뭐 알아야지만이 되는데요 라는 거는 알아야지만 되는 건 아니고 알면은 조금 더 유용한 경우가 있긴 한데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참고로 미적분 교과 미적분 들어가시면 하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건 미적분 가도 배우기는 하지만 잘 안 써요. 예, 저걸 잘 안 쓰고 그냥 해요. 그냥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니네가 이미 알고 있는 이제 뭐 루트 x 같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루트 x y는 루트 x 여기 예를 들어 1이에요. 여기 1이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넓이 구하라 그래요. 둘러싸인 넓이. 그럼 배운 대로 그냥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누구 적분하면 돼요? 루트 x 적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니네가 루트 x 적분을 못하죠. 그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역함수.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요거잖아. 이걸 1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요렇게 하라는 건데 이렇게 안 해도 구할 수는 있어. 그 역함수 아까 얘기했는데 대칭성에서 구할 수 있어.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거 접근할 수 있어. 니네 접근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니네 지금 아는 공식 꼴랑 하나밖에 없잖아. 어차피 인티그럴 x의 n제곱 dx 요 공식이 있잖아. 접근하면 뭐예요? n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x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c 이거 아니야. 그죠? 이거잖아. 근데 원래 우리가 고등교과에서는 요 n자리에 들어가는 조건을 뭐만 된다라고 하냐면은 0,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만 된다고 배우거든요. 0, 1, 2, 3 이런 애들만 된다고. 근데 나중에 어차피 미적 가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해도 되는데 다 돼. 얘네가 저기 저 n자리에 뭐 분수가 들어가도 되고 무리수가 들어가도 되고 다 돼. 이 공식 똑같이 다 된다고. 안 되는 거 지구상에 딱 하나 있어. 안 되는 거. 뭐만 안 될 것 같아? n자리에 누구만 안 될 것 같아? 저 공식 못 쓰는 거. n에 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만 안 되겠죠. 왜? 0대. 여기 0되잖아. 걔 빼고 다 돼. 그래서 여기에 n에다가 마이너스. 얘 참고로 x의 루트 x면 x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 x의 2분의 1제곱 아니야. 그냥 배운 대로 하면 원래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막말로 할 거면은 얘 적분하시면 뭐야? 그러면 더하기 1 여기다 더하기 1 분해잖아. 여기다 더하기 1하면 얼마야? 2분의 3이잖아. 그럼 분해면 뭐야? 3분의 2잖아. x에 그냥 더하기 1하면 뭐야? 2분의 3이잖아. 이렇게 하면 답이야.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긴 한다고. 수투에서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로. 아무튼 마이너스 1 빼고는 다 된다. 마이너스 1 빼고는 다 된다. 저 공식이. 나중에 미적 가시면은 그래서 여기저기 다 쓴다. 알아두시면 되고. 자 예제 보고 그 다음에 앞에 이거 해봅시다. 예제가 최퇴 4번까지 있죠. 원래 뒤에도 나 해준 건데 지금? 아니구나. 4번까지네요. 그 저기 뭐야 목요일날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저 불당 패거리하고 저요? 저기 넌 아니겠지만 목요일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일찍 나와가지고 이쪽 강의실에서 하시는데 선생님이 뭐야 몇 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오기 전까지 아무튼 노트에다가 쓰고 해놓고 있어요. 저희가 이면지에다가
네? 나와가지고 뭐 했냐 그랬더니 강의 봤어요. 최악. 알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거 안 하실 거면 안 나오는 게 돼. 안 나올 때. 신조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집중 공부. 너도 슬퍼? 아니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요.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림 살짝 그려보시면 절편 뭐 나와요? 일상 마이라고 3 나와요? 뭐라고요? 책 보세요 그냥. 이 책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이거죠?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죠? 아, 공식 쓸 수 있네요. 넓이는 6분의 최고차 함계수 절대값 1이고요. 차 얼마? 4의 세제곱입니다. 가끔 이거를 공식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약분을 못해서 틀리는 거지들이 좀 있어요. 잘하세요. 잘. 자, 얘는 지금 그래프 보면은 원래 미분해서 그려야 되는데 인수분해 보이냐? 안 보여요? 그럼 미분하시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절편이 013이네? 절편이 013.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잖아.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둘이 더하라는 소리거든? 그죠?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랑 같이 하려는 건데 참 많은 아이들이 이 3차를 가르쳐 주잖아. 그럼 자꾸 였다 갔다 써먹으려 그래. 여기다가 미치겠어. 여기다 되게 많아. 그리고서 나중에 정말 많이 물어봐. 여기 12분의 이거 왜 했는데 다 왜 안 나오냐고. 어? 그림이 안 맞는데 애초에 가르쳐준 그림이. 그래서 못 써. 공식 못 쓴다고. 그냥 직접 하셔야 돼요. 인티그럴 0에서 1까지는 넓이 구하려면 양인되네요. 그냥 적분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3x dx 이거 하시면 되고 플러스 1에서 3까지는 음인되죠. 음인되는 마이너스 달고 적분 이렇게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 근데 봐, 니네가 어차피 정적분 계산 처음 배울 때야 이런 거 해주잖아. 근데 지금 이런 거 안 해. 어차피 적분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네 진짜. 시연아 이거 적분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진짜지? 네. 이번에 자, 이차함수 곡선하고요. x축 및 x는 3, y는 x는 6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그림 좀 그려보시면 얘는 아볼 절편 뭐 나와요? 1하고 5 나오네요. 1하고 5 1, 5 자, 그러면 이게 x축이고 x는 3이 필요하네요. 근데 3은 참고로 어디에요 정확하게? 대칭축 그죠? 그 다음에 6은 한 요쯤 되겠죠. 이게 두 칸이니까 요 정도 6 그죠? x는 6 요 정도 선이네요. 이렇게 웅웅거리는 거 같지? 그지? 유난히 심한 거 같아. 이 소린가? 자, 이거죠? 자,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곡선와 x축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야. 어딘지 알겠어? 곡선 이거와 x축 x는 3 y는 6 요거 둘러싸인 거야. 어디야? 3, 5, 13. 우선은 우리 책에 여기 색칠해놨죠. 해설지 밑에 보시면 여기 색칠해놨어요. 그죠? 이제 납득이 쏙쏙 돼요? 자, 이해가 쏙쏙 돼요? 얘와 파란 애와 얘 및 얘 요로 둘러싸인 거. 얘 참 애매한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는 요쪽 영역은 여기는 뭐야? 파란에 빨간에 x는 3으로 둘러싸인 거죠. 3개. 자, 여기는 x는 3, 파란에 빨간에야. 맞지? 똑같지? 둘러싸인 3개가 똑같잖아.
여기는 파란에 빨간에 x는 6이야. 다른 애지 또. 엉망이지.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문제는 그림 없이 내면 오류예요. 잘못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의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 어디를 의도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책은 여기 구하는데 어떤 책은 여기 다 구해. 뭔가 이상하잖아. 여기에 칠할 거면 여기도 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얘네 셋으로 둘러싸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얘네 셋으로 똑같은 애로 둘러싸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림 없이 물어보면은 안 돼요. 이런 문제는 그림 없이 명료한 거는 그냥 그림 없이 물어봐서 내가 그려 색칠하면 되는데 이런 애는 애매합니다.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림을 줘야지만이 풀 수가 있고, 만약에 그림을 저렇게 줬다라면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 넓이는 3에서 5까지 음수인 되니까 마이너스 달고 적분. 그 다음에 5에서 6까지는 양인 되니까 그냥 적분. 뭐 이렇게 하시면 되긴 하거든. 반면에 2번은 보시면 2번 위볼이죠. 위볼. 절편 뭐 나와요? 김혁치 뭐 나와요? 절편? 책 보세요. 그지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 나온대요. 아, 인수분해는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얘가 x축 및 x는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이는 건데, 우선 x는 마이너스 1은 좀 비율은 안 맞아. 여기쯤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저 파란색하고 그 다음에 얘도 파란색이네. 자, 얘하고 그리고 얘하고 지금 저기서 준 세 개가 2차 너무 많이 걷나? x축 직선 x는 마이너스 1 얘네로 둘러싸인 부분이거든요. 얘네 둘러싸인 부분은 어디예요 그럼? 여기? 맞아요? 이거는 여기잖아. 둘러싸인 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관은 없다고. 이런 거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애매모시게 한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할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개념 원리는 뭐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만약에 저렇게 주어진 부분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내가 볼 때 여기가 맞고, 얘네가 만약에 지금 여기를 시키는 대로 여기까지 다 구하게 하고 싶었으면 마찬가지로 해도 그냥 그림 그려주고, 아예 문제 자체에 보면 뒤에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괜히 이런 데다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애매하면 애초에 학교 문제가 애매하게 나오는 거예요. 애매하면. 그래서 그림을 주고 진행하는 게 낫겠고, 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가르칠 때마다 얘기를 하죠.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듣는데, 이건 학교에서 수업 잘 들어도 의미는 없어요. 들고 가서 갖고 물어봐야 돼요. 갖고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갖고 가서 영양인 아니야? 아니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물어보시려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의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선생님하고 친해야죠. 그죠? 선생님하고 안 친하면 어떻게 물어봐? 그죠? 아무튼 여기까지 다 구하라. 만약에 이 문제가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여기까지 다 구하라 그러고 하는 거면은 참고로 얘는 뭐 써야 되겠어요? 공식 써야 돼요. 공식은 케이스 아니까. 2차랑 x축 6분의 최고차계수 절대값 2죠. 차의 세제곱. 차 얼마예요?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먹으셔야 돼요. 써먹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자꾸 찾아서 써먹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개념 원리가 이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를 칠해놓는 이유로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 밑과 밑이 2고야 또는이야. 이거. 이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밑.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콤마가 2고냐 또는이냐 마치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주니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제일 낫다 이겁니다. 얘네가 밑을 갖다가 일종의 또는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국어님한테 물어보세요. 미치 또 이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미리 얘기는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 좀 걸리적거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개념 원리 정확하게 이 책 들고 가서 물어보셔야 되겠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는 이렇게 애매한 거는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3번에 이런 부분 깔끔해요. 그냥 쟤랑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 정말 깔끔해요. 그냥 국어 시험이 아니니까 수학 시험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죠. 아까 우리가 공식 쓸 수 있는 케이스죠. 뭐 구하면 돼요? 교점만 구하면 돼요. 교점 구하려면 연립해야 돼요. 제끼면은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뭐 나와요? 마이랑 1 나와요? 그럼 넓이는 6분의 최고차 함계수 1이고요. 3의 세제곱입니다. 자 2번은 얘랑 얘인데 3차랑 1차잖아요. 뭐 쟤를 보자마자 두 그래프가 우리가 얘는 보자마자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게 그래도 예측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거든. 하지만 쟤는 예측이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야. 그럼 저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선은 어쨌든 저쨌든 필요한 게 교점이니까 연립부터 해봐요. 그럼 연립하시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2x 능력이냐? 연립하시면 그러면 인수분해가 x의 x-1, x-2 돼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쟤는 만나는 교점이 0, 1, 2라는 거야. 뭔 얘기냐면 실제로 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y는 x를 이렇게 그리시면 얘가 0, 1, 2라는 거거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그래프 얘기 잠깐 저기 했던 게 이 넓이랑 얘를 연립한 게 얘 아니야. 얘를 갖다가 x축하고 둘러싸인 거 그려주면 이거거든? 0, 1, 2? 똑같다고. 어차피 니네가 실제로 대수적으로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할 때 이거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다고 넓이가. 그래서 넓이 계산은 얘랑 얘를 더하시면 되는데 이게 딱 보니까 뭐야? 대칭이죠? 그럼 요거 하나 구해서 2배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2분의 0에서 1까지 위에니까 저거 적분하시면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에요. 그죠? 저거만 안 하시면 돼요. 다시 갔다가. 됐어요? 4번에 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2랑 저거랑 저거 둘러싸인 겁니다. 물론 연립을 해서 교점을 정확하게 구해는 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둘러싸인 거니까 둘러싸였으니까 물어봤겠지 뭐. 그죠? 1번 이거죠? 풀 수 있죠? 연립하시면 교점 뭐 나와요? 뭐라고요? 계산 되게 잘하네요. 자, 이 넓이 구하라는 거죠? 뭐예요? 6분의 최고차 함계수에다가 얼마 줘야 된다? 2 줘야 된다 이거죠. 2 차 끝. 자, 밑에 거 마찬가지로 3차, 2차니까 위치 관계가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연립부터 해봐요. x의 세제곱 제끼면은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야? 그죠? 뭐 고등학교 1학년 조립제법 하시면 돼. x에다 뭐 넣으면 0 돼요? 1 넣으면 0 되죠? 쪼려주면은 뭐 나온대요? x 마이너스 1이 아니 밑에 봐 뭐 나온대? x 플러스 2 제곱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대요? 조립제법은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은 교점을 구하고 나니까 무슨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 뭔 얘기냐면 3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2차를 그렸더니 위보를 마이에서 접하고 1에서 뚫고 지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넓이인데 그럼 이 넓이가 연립하니까 얘 아니야. 그럼 얘는 다시 그래프 그리면은 마이에서 접하고 1에서 저기니까 이거 아니야. 이 넓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거 구하시면 뭐예요? 12분의 최고차 함계수는 1이고 차의 그래서 아예 공식을 만약에 나 안 쓸 거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까지 하시고 그냥 어쨌든 이 넓이라는 거 아시면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는 거거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음수 파트 아니야.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공식 알려주면 공식 써요. 문제는 뒤돌아서 까먹으니까 그렇죠. 복습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자, 앞으로 빠꾸 하시면 216쪽에 개념을 익히기 있습니다. 해주시고 3개밖에 안 돼요. 후딱후딱 하시고 넘어갑시다. 넓이 두 번째네요. 근데 위에 건 아까 했어요. 그죠? 공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됐고. 밑에 건데 이게 주로 이제 활용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뭐 가볍게 이해가 되면은 별거 아닌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3차 함수에도 했다시피 여기서 여기까지 둘러싸인 넓이인데 만약에 얘랑 지금 넓이가 같아요. 둘러싸인 데가. 근데 둘러싸인 데가 넓이가 지금 크로스 아닙니까? 엇갈려서 봤잖아요. 그러면은 정적분하면 얼마가 된다? 0 된다 이거예요. 왜? 여기 정적분은 얘 양수고 여기 정적분은 얘 음수인데 얘가 얘랑 똑같다며 0이 된다 이거예요. 아, 크로스한 넓이가 같으면 적분 구간에서 정적분이 0이다.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곡선이 둘러싸여 있을 때 얘랑 넓이가 같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얼마? 빵. 어차피 적분할 때는 여기서야 당연히 F 적분하겠고 여기서는 적분하실 때 F에서 G 빼도 되고 G에서 F 빼도 되고 지 맘이에요. 어차피 0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빼주면 상관없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빼시면 되겠죠? 문제 풀이할 때 많이 쓰이는 성질인데 글쎄요 이거 뭐 외워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가볍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역함수하고 넓이 관계인데 역함수 관련된 정적분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은 원함수와 역함수가 둘러싸인 넓이 얘가 원함수 원래 거 얘가 역함수 둘이 둘러싸인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적인데 원함수 역함수의 기하학적 특징이 y는 x 대칭이라는 걸 우리가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얘랑 대칭일 거니까 하나만 구해서 2배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니네가 대부분 역함수는 잘 안 주죠. 그잖아요? 하나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함수는 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함수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넓이를 보시면은 여기를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을 해요. 누구를? 넓이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야 되죠. x에서 fx 빼면 되죠. 지금이야 x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림 그려봐야지 알죠. x가 위인지 fx가 위인지 여기다가 2배 하시면 된다. 둘러싸인 넓이.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는 정도고 공식은 아닙니다. 왜? 어차피 이거는 그림 그려보고 판단하셔야지 무슨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은 아니에요. 아까 앞에 줬던 이런 것처럼 공식 쓰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증명은 배제하고 정리만 알려드릴 테니까 정리를 기억해서 써먹을 사람들은 써먹는데 내신 단순 유형 문제긴 하고요. 밑에 거랑 관련된 건데 밑에 거를 조금 더 일반화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화. 증명은 어차피 수투교육과정 내에서 증명은 그림 그려서밖에 증명은 못해요. 수식으로 증명은 미적분 가야 하고 무슨 뭐냐면은 이제 약간 그 골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골룸 같은 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골룸은 대외적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아무튼 자 그래서 골룸 같은 건데 정식 명칭은 아닌데 이제 기억자 정리 뭐냐면은 언제 쓰냐? 역함수의 정적분 값 구할 때 역함수의 정적분 값을 구할 때 그때 쓰는 정리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어떻게 어떻게 쓰냐? 기억자 정리는 이제 기억자 정리라는 게 뭐냐라는 거는 자 인티그럴 여기 원함수 정적분이 있어요. 원함수 인티그럴 더하기 역함수 정적분이 있어요. 원함수의 정적분 플러스 역함수의 정적분이 있을 때 쓰는 게 기억자 정리고 대신 언제 쓰냐? 막 쓰면 안 되고요. 막 쓰면 안 되는데 거의
원함수 정적분하고 역함수 정적분 나오면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데 뭐가 맞는지를 보셔야 되냐면은 적분 구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적분 구간. 적분 구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적분 구간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적분 구간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만약에 얘 적분 구간을 알잖아요. A, B라고. 그러면은 얘 적분 구간이 무조건 뭐가 돼 있어야지 쓸 수 있냐면 이놈의 저놈의 함수 값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게 기억자 정리예요. 요 틀이 맞아야지만. 쓰는데 전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요? 네. 어차피 써드리는 과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컬러풀하게 쓰실 것도 아니고 콜라프라는 안 쓰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설명 들으시는 게 나을 거라고 아마. 아니 알았어요. 그래서 요럴 때 쓸 수 있는 게 기억자 정리고 이 결과물이 뭐냐? 이 결과물이 위 끝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 끝끼리 곱한 거를 뺀 게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기억자 정리라고 불러요. 얘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BFB가 이렇게 있잖아요. BFB 이 넓이 아니야? AFA가 있잖아요. 이 정도에 이 넓이 아니야? 빼내니까 뭐 남아? 기억자 남죠. 그래서 기억사 정리라고 불러요. 그냥 내가 그렇죠. 내가 수투에서는 되게 단순한 거밖에 안 나와요. 나와도. 근데 미적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많이 이용이 되고 언제 쓰는 거냐면 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때 쓰는데 역함수의 정적분이 나오면은 거의 100%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역함수 정적분 나오면 100%다 이거. 아까 위에 준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아까 위에 거는 역함수의 정적분이 아니었어요. 아까 위에 준 거는 뭐였어요? 위에 준 내용은 역함수랑 원함수랑 둘러싸인 넓이 얘기했어요. 아까 위에 설명해 준 거. 역함수 정적분이 아니에요. 아예 딴 얘기예요. 그죠? 이거 구분이 안 되시면 안 된다고요. 위에 준 거는 원함수랑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거였고 얘는 역함수 자체에 정적분이 있을 때 쓰는 공식이라고요. 정리라고. 왠지는 됐어요. 자, 기억자 정리입니다. 여기 책에 있어요. 문제가. 기억자 정리 문제가. 그래서 이거 뭐 먼저 한번 적용하는 걸 보면은 뒤로 가서 예제 10번. 정말 내신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신용. 자, 예제 10번에 1번 보세요. 3차 함수와 그 역함수를 G라 그럴 때 얘네들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기억자 정리 쓰는 거야? 아닌 거야? 임시연이 기억자 정리 쓰는 거야? 아니야? 써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왜? 이게 어디 역함수의 정적분이 어디 있어? 역함수자 나왔다고 쓰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얘는 원함수랑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 아니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림 그려봐야 된다고, 그림. 그래서 오히려 뭐 얘가 더 애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런 거는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2번에 있어요? 응? 원함수 정적분 더하기 역함수 정적분이거든. 그럼 기억자 정리를 써야 되겠다 생각은 하셔야 되겠는데 원래는 써먹으려면 구간이 맞아야 된다 그랬거든? 구간이 맞으니까 낸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원래는 구간 확인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F0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 F0이 얼마야 근데? 1이잖아. 그리고 위에는 F1이 있어야 되거든? 1이 얼마야? 4잖아. 그러니까 맞으니까 낸 거야 당연히. 안 맞으면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솔직히 확인은 하는 게 정확한 방법이지만 그냥 보이면 그냥 해버려도 돼. 위끝 아래끝 하면 얼마야 답이? 4잖아 그냥 4잖아. 이런 문제가 실제 내신에 나와. 와 씨 이런 거 틀려갖고 봐봐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런 거 틀려갖고 보면. 이런 게 4점 이렇게 4.5점 막 이렇게 주는데 내가 이 정도만 돼도 이해를 해. 씨 이 정도만 돼도 기억자 정리 약간 응용 버전이 돼서 이것도 아니야 씨 이것도 아니고 이 정도만 돼도 이해를 해. fx가 있어. 역함수인데 역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래. 기억자 정리 응용이거든. 활용이거든. 이 정도를 틀린 것도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되는데 기억자 정리를 어차피 써먹을 거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역함수 정적분이야. 역함수 구할 수 있어? 구해갖고 와봐. 아무도 못 구해.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게 기억자 정리라고.
어떻게 쓴다? 인티그럴 원함수 인티그럴 역함수인데 구간을 맞아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아는 구간이 누구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잖아. 1, 9. 그럼 여기다가 구간을 뭘 써야 된다? 1, 9가 너무.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쓰면 뭘 써야 돼요? 여기다가 G라고 G9 써야 돼요. 이렇게 이놈의 함수값을 쓰는 거라고. 그놈의 함수값. 기억자 정의가 여기다 안 썼나 아까? 그놈의 함수값 쓰는 거라고. 그럼 나는 G라고 G9가 궁금해지네? 이거는 이제 고1 거야. 우리가 고1 때 이게 지금 G가 역함수 아니야? 역함수의 함수값이 궁금한 거거든요. 역함수의 함수값 어떻게 구해? 야, 씨, 이게 대답이 안 나오네. 진짜 대단하다. 내가 방금 이 앞에 좀 고1 애들 가르치면서 역함수의 함수값 나한테 배운 애들은 다 똑같이 대답한다 그랬거든. 역함수의 함수값 어떻게 구해? 나머지 안 소리야, 씨. 역함수의 함수값 어떻게 구해? X는 K죠. 뭐라고? K. 쟤야 뭐 쟤한테 물어보면 내가 잘못한 거 같고. 역함수의 함수값 어떻게 구해? 대단하다. 그거 있는데 그거 있어요. X랑 Y랑 바꾼 거예요. 아니 그 함수 넣기 전. 거짓말 안 하고 3학년 애들이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 다 나오는데 니네가 더 이상한 거야. 씨. X는 K. 는 K 잡으라 그래, 는 K. 아. 역함수의 함수값 는 K 잡으라 그래요. 와, 씨. 그렇구만. 와, 씨. 두 개 구해야 되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럼 는 A 잡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얘를 원함수로 바꾸라 그래요. 원함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F A. A가 1이에요. 그럼 이제 대충 봐도 뭐 대입하면 1 나오냐? 1 대입하면 1 나와요. A 1이에요. 그럼 G 9가 B예요. 그러면은 F B가 9예요. 대충 봐도 누구 대입하면 9 나오냐? 원래는 조립제법 하셔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하나 보이면 걔가 답이야 그냥 당연히. 그래서 여기가 뭐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죠. 오면 얼마야? 18 빼기 1이죠. 17이죠. 근데 누구 구하랬어요? 얘 구하랬잖아.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계산해서 17에서 빼면 되죠. 요 정도가 이제 그나마 기억자 정리가 한 번 좀 꼬인 거. 근데 아무튼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와씨 이런 거 나왔어. 226번 실 때 내신 기출 나중에 봐라. 똑같이 있거든. 역함수 구하래. 아씨 원함수 이거 너 값을 구하래. 원함수 뿌여 원함수. 구간두시 대놓고 써줬어. F0 얼마야? 3이야. F2 얼마야? 11이야. 답이 얼마야 그럼? 22 아니야. 그 이런 아 맞네. 알겠어요. 아 왜요? 이런 거 틀려갖고 진짜 미쳐버리겠네. 시원아 안 틀린다. 안 들려온다고? 그랬으면 좋겠어. 자, 앞으로 가서 기억자 정리입니다. 증명 없이 그냥 해드린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자, 5번에 곡선이 있습니다. 1,3에서 접하는 직선이 이 곡선에 그을 때 둘러싸인 넓이에요. 뭐 상황은 이렇죠. 대충 그려보면 얘는 그래프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삼중근경 이렇게 되죠. 1,3 한 이쯤에 얘기했죠. 뭐 대충 여기서 접선 그리래요. 접선은 이렇게 그렸어요. 둘러싸인 넓이 구하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공식을 아는 사람은 쓰시면 되겠고, 참고로 공식을 알아서 쓰실 분들은 공식을 쓸 거면 뭘 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뚫고 가는 데에 x좌표를 구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 뚫고 가는 데에 x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옛날에 전방 문제 할 때만 해주긴 했는데 선하교도 한번 냈었고, 여기 x좌표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시는 겁니다. 얘는 지금 잘 보니까 얘 어차피 1하고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잡으시면은 1하고 알파의 정체는 x 세제곱 더하기 2는 정체를 모르는 저 접방의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 아니야? 그죠? 얘가 중근이죠? 얘가 그냥 실이고. 근데 세근의 합이 얼마예요 지금?
0이죠. 그럼 알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니까 그냥 공식 쓰면 되죠. 12분의 최고차 한계수 1 차의 4제곱. 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소리고. 됐고 빨리 지우고. 표정들이 안 좋아지잖아. 그치? 유씨. 자, 문제를 풀어보면은 1,3에서 접하는 직선이니까 접방 구하셔야 돼요. 접방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유씨. 뭐 해야 돼? 점과 선을 알아야 됩니다. 점과 선을 알아야 된다고? 아 기울기와 점. 기점. 아니 뭐 그 말도 틀렸지만은 기점. 정말도 이상해서. 하은이 접방 구하려면 뭐 해야 돼? 기점 알아야 아, 심히 걱정되네 진짜 여러분. 미분? 아, 큰일 났네. 씨. 교점. 접방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접점. 접점 체크하라 죠 접점. 아, 큰일 났어. 다시 하긴 하겠지만 정말 더 걱정되는 게 우리 하은인데 저거. 응? 나중에 화상에 갇혀가지고 이거. 어? 지금도 이렇게 시킨 대로 안 하시는데 나중에 거기 가서는 접점을 아냐 모르냐 체크하라 그랬죠? 임시연이 접점 알아 몰라? 알죠? 뭔데? 3,1 그래 맞았다고 할게. 자, 그 접점이죠. 자,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미분해야죠. y 프라임은 3x 제곱. 대입하면 기울기 얼마? 3. 접방 돌리면 y는 3x야. 천천히 하면. 아니 그럼 얘랑 만나는 점 필요하니까 쟤랑 얘랑 연립하면 되지. 그럼 x의 세제곱 더하기 2는 3x야. x의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야. 연립하시면은, 연립이 아니고 이제 조립제법 하시게 되면은 x-1의 제곱에다가 x 더하기 2가 나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을 니네가 찾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둘러싸인 넓이는 어차피 이거 넓이랑 똑같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러면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얘는 얘 그냥 적분하면 돼요? 마이너스 달구 적분하면 돼요? 달아야죠. 내가 얘 그래프를 안 그리긴 했지만 저 그래프는 그려놨잖아요. 이 그래프 잘 보시면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얘가 얘로 변하는 게 요 선이 x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달아 안 달아? 달아요. 안 달죠. 그죠? 네. 아니 네가 달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다냐 안 다냐를 물어본 거야. 너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나마 안전장치는 있는 게 그나마 계산을 잘한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내가 미쳐가지고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을 했어. 미쳐가지고. 그럼 당연히 답이 뭐가 나오냐? 이게 정답이 뭐냐 지금? 정답이 4분의 27이거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하면은 산수만 제대로 하시면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27이 나올 거란 말이야. 당연히. 그럼 답에다가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아씨 넓이인데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농담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마이너스 잘못했나 보구나. 마이너스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대로 쓰면 진짜 생각 없는 애죠 진짜. 그죠? 죄송합니다. 아니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생각 없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답을 쓰더라도 이상한 미스가 나더라도. 네. 가능한 사람들은 공식으로 하시고. 자, 요까지만 하나만 더 좀. 나머지 안 해준 거는 열심히 하시고. 아니, 저거 어디까지요? 그러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나머지. 여기는 뭐, 알아서 해. 자, 얘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얘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요? V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알죠? 네. 아니, 아는 사람만 하시면 돼요. 자, 이거죠? 뭐가 있었죠? 무슨 일이 아니야. 이게 약간 지금 구기단 모르는 거라.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가 참고로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y는 1하고 둘러싸인 넓이니까 y는 1은 이 선이네. 그럼 둘러싸인 넓이면 어디야? 얘는 논란의 여지 없이 여기 구하라는 게 맞아요. 자, 얘를 구하면 돼요. 그럼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해설해 놓은 것처럼 구해도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이 어쨌든 지금 잘 보면 이차함수 넓이잖아요. 그럼 공식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 잘 보시면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몇 개 빼면 돼? 2개 빼면 돼요. 얘 왜 꺾어 올린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차함수 공식을 쓸 수 있는 케이스니까 이때는 6분의 최고차는 당근 1이고 얘도 당근 6분의 최고차는 1이고 대신 뭐만 달라지면 차만 달라지거든? 근데 얘는 참고로 차가 얼마야? 2야. 그럼 얘만 차를 구하면 되니까 이때 차는 대신 어디를 구하면 돼? 여기를 구하면 되거든? 그럼 요거는 뭐야? 여기다 는 잡으면 될 거 아니야 1. 연립하면 되잖아. 뭐 나와? 그럼 차 얼마야? 2루트 2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공식도도 답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식을 써먹으려고 그러면 써먹을 때가 많아. 여러분 공식을 써먹으려고 하시고 어? K가 1보다 클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같대요. 자, 얘 그려보면은 절편이 0하고 1하고 K입니다. 근데 K가 1보다 크다니까 0하고 1하고 K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아, 넓이가 같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얼마다? 0이다지. 근데 이거를 굳이 정적분을 해야 되겠냐? 아니요. 아이씨, 얘랑 얘가 여기 넓이 같다는 건 대칭이라는 거 아니야. K 얼마야? 이런 거 틀려갖고 내가 미쳐버리겠는 거야.